조선 중기 어느 비 오는 봄날이었습니다. 한양에서 과거를 보고 돌아오는 길. 젊은 선비 하나가 빗줄기를 피해 허름한 주막으로 뛰어들었지요. 선비의 이름은 도윤. 가난하지만 청렴하기로 소문난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허나 그해 과거에서 낙방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지요. 또 떨어졌구나. 아버지 산소에 무슨 낯으로 가나? 도윤이 구석자리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청했을 때였습니다. 주막 문이 열리더니 빗물에 젖은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나이는 20 남짓. 비에 젖은 저고리가 몸에 달라붙어 고운 자태가 그대로 드러났건만 그 여인의 눈빛에서 도윤은 묘한 것을 느꼈습니다. 슬프구나, 저 눈빛이. 처음 보는 여인인데 어찌 된 일인지 가슴 한구석이 저릿저릿 아파왔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 처음 보는 여인인데 어찌 이리 그리운 것일까? 그때였습니다. 여인이 도윤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찾았어요. 도윤은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허나 여인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보았지요. 그리고 그 순간 도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도윤이 주막을 나서려는데 웬 중년의 부인이 앞을 막아섰습니다. 실례가 많습니다만 혹시 진주 도시 가문의 도윤 서방 아니시오? 그러합니다만 어찌 아시오? 허나 여인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보았지요. 부인은 아까 그 여인의 어머니였습니다. 몰락한 양반가의 안주인이라 했지요. 이것이 인연이란 것인가? 부인이 갑자기 도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서방님, 제 딸을 데려가시오. 예? 무슨 말씀을? 지참금도 필요 없소, 예물도 필요 없소. 그저 제 딸을 데려가 주시오. 저거 봐라. 딸을 그냥 준다네? 무슨 흠이 있는 게 아니여.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건만 도윤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그 여인의 눈빛이 자꾸만 아른거렸기 때문이지요. 드디어 오셨구나. 예? 뭐라 하셨소? 아니요, 아무것도. 도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구나라는 말을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이. 허나 거부할 수 없는 끌림이 있었습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전생에서부터 정해진 인연처럼. 알겠습니다. 제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도윤과 채령의 혼인이 정해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품은 채로 혼례를 치른 지 사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첫날 밤을 치른 뒤로 채령은 도윤에게 더없이 다정한 아내였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면 손수 반찬을 집어주고 잠자리에 들 때면 이불깃을 여며주었지요. 허나 그날 밤 채령이 갑자기 도윤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서방님, 왜 그러시오? 손이 이리 차구려. 촛불에 비친 채령의 얼굴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원망하셔도 됩니다. 원망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그저 언젠가 제가 잘못한 일을 아시게 되더라도 도윤이 채령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슨 잘못을 했단 말이오? 어서 말해보시오.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채령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허나 그 웃음 뒤에 숨은 슬픔을 도윤은 놓치지 않았지요. 그때 도윤의 눈에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채령의 왼쪽 손목. 거기에 붉은 점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화상 자국처럼. 손목에 이게 뭐요? 이건 어릴 때 대인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채령이 황급히 소매로 손목을 가렸습니다.
도윤은 이상했지만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내가 더 애틋하게 느껴졌을 뿐이지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소만. 언젠가 나한테 말할 수 있을 때 말해주시오. 기다리겠소. 서방님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혼인 후 열흘째 되는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 속에서 도윤은 어딘가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방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고 숨을 쉴 수가 없었지요. 살려줘. 누가 문 좀 열어줘.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거기 누구요? 문을 열어주시오. 허나 그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문에 뭔가를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안 돼. 왜 그러시오? 날 살려주시오. 불길 속에서 도윤은 그 그림자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입은 옷의 색깔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 으악,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꿈이었어. 그때 도윤은 옆을 보았습니다. 채령이 자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시고 있었지요. 여보. 도윤이 채령을 깨웠습니다. 서방님? 울고 있었소. 무슨 꿈을 꾸었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좋은 꿈을. 도윤은 채령을 안아주었습니다. 허나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습니다. 꿈속에서 본 여인이 입은 옷.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 그건 채령의 홀레복과 똑같은 색이었으니까요. 악몽은 매일 밤 계속되었습니다. 도윤은 점점 수척해져 갔고 채령은 그런 도윤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지요. 보름째 되는 날 도윤은 장에 나갔다가 이상한 노파를 만났습니다. 이보시오. 양반, 잠깐 멈춰보시오. 나는 점 안 봅니다. 점을 보라는 게 아니오, 경고를 하려는 거요. 노파의 눈이 번뜩 빛났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도윤은 발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보시오. 양반, 곁에 있는 사람 조심하시오. 뭐라 하셨소? 전생의 원한은 쉬이 풀리지 않는 법이오.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잘 살펴보시오. 무슨 헛소리요? 내 아내를 모욕하는 거요? 내가 언제 댁의 아내 이야기를 했소. 허허허. 노파가 도윤의 손에 뭔가를 쥐어주었습니다. 낡은 부적이었습니다. 이거 받아두시오. 때가 되면 태우시오. 그때가 되면 당신도 알게 될 거요. 때가 되다니 무슨 때 말이오? 허나 도윤이 고개를 들었을 때 노파는 이미 사람들 사이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미친 노파 같으니. 도윤은 부적을 품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당에서 빨래를 널던 채령이 도윤을 보았습니다. 서방님 오셨어요? 장은 잘. 채령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서방님? 왜 그러세요? 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채령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을 뿐.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 노파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저 저녁 준비할게요. 채령이 황급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품속의 부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때가 되면 태우라. 그때가 언제인지 도윤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허나 곧 그 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에서 돌아온 뒤로 사흘째. 도윤은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서방님, 정신 차리세요, 서방님. 채령이 밤새 도윤의 곁을 지켰건만 열은 좀처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꿈인지 환각인지
도윤의 눈앞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큰 기와집 넓은 창고, 하인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그리고 그 집의 주인인 자기 자신. 이게 뭐지? 꿈속의 자신은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비단 도포를 걸치고 큰 사업을 하며 젊은 첩을 새로 들인 당장 그 여자를 내쫓으시오. 첩을 들이다니. 내 체면이 뭐가 되오? 여보, 진정하시오. 그녀는 갈 곳이 없는 불쌍한 여자요. 꿈속에서 도윤은 본처와 첩 사이에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으악, 살려줘. 문을 열어. 창고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도윤은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젊은 첩의 얼굴. 그 얼굴은 채령과 똑같았습니다. 으악,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열이 씻은 듯이 내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깨어나셨어요? 채령이 도윤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만지지 마시오. 서방님? 도윤은 채령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꿈속에서 본 그 얼굴. 불을 지르고 문을 잠그던 그 얼굴. 똑같았습니다. 전생에서 나를 죽인 자가 이 여자란 말인가? 그날 이후로 도윤은 달라졌습니다. 서방님, 진지 잡수세요. 좋아하시는 미역국이에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습니다. 예전처럼 여보, 고맙소라는 말 한마디 없이. 서방님, 제가 무언가 잘못했나요? 아니요, 그런 것 없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상 앞에 홀로 남은 채령의 얼굴이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이었습니다. 도윤은 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전생의 원수라, 전생의 원수라. 채령을 볼 때마다 꿈속의 불길이 떠올랐습니다. 타는 살냄새,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문 밖에 서서 자신을 죽인 여인의 얼굴.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때 도윤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부엌 쪽에서 연기가 조금 새어나오자 채령이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서는 것을. 아! 아궁이에 불이 조금 세게 타올랐을 뿐인데 채령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불을 무서워한다? 이상했습니다. 전생에서 불을 지른 자가 왜 불을 두려워한단 말입니까? 도윤의 마음에 작은 의문이 싹 텄습니다. 며칠 후 도윤이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다가와 도윤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또 서방님 맞으시오. 누구시오? 나는 이 고을 이방이요. 이방이라는 자는 눈매가 날카롭고 입꼬리에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댁마님이 심씨 가문의 따님이 맞소. 그게 왜요? 예전에 흉흉한 소문이 있었다오. 심씨 가문이 왜 몰락했는지 아시오? 재물을 크게 늘리려다 화를 입었다 들었소만. 거짓말이오. 진짜 이유는 이방이 도윤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화재요. 한밤중에 집에서 불이 나서 식구들이 몰살당했다오. 뭐라고요? 유일한 생존자가 서방님 댁마님이시오.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도 불이 났을 때 마님만 밖에 계셨다 하더군요. 무슨 소리요? 설마. 나야 뭐 그저 소문을 전한 것뿐이요. 믿거나 말거나는 서방님 마음이지요. 이방이 품에서 낡은 종이를 꺼내 도윤 앞에 놓았습니다. 이건 당시 화재 기록이요. 한번 읽어보시오. 이방이 사라지고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화재, 연유 미사. 살아남은 이심채령, 당시 나이 14살. 진술 기억 없음. 채령 당신이 정말.
도유는 채령의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모가 살고 있는 허름한 초가집. 어머 사위 양반 웬일이시오? 장모님, 저한테 숨기는 게 있으시지요? 무슨 말씀을? 심씨 가문의 화제 말입니다. 채령이가 유일한 생존자라면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장모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던 장모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들어오시오. 이야기가 길 것 같구려. 좁은 방 안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장모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 가문에는 대대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어. 무슨 이야기요? 3대 전 우리 집안의 한 여인이 원통하게 죽었다오. 그 원한이 얼마나 컸던지. 그 영혼이 후손에게 빙의의 원수를 찾는다는 전설이 있어. 설마, 채령이가 어릴 때부터 악몽에 시달렸어. 장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밤마다 울면서 깨어나 이렇게 말했다오. 전생에서 누군가를 죽였어요. 내가 죽였어요. 그럼 채령이가 저한테 접근한 건 그 아이가 직접 당신을 찾아온 거요. 복수하러 온 거요? 장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내리깔 뿐이었습니다. 도윤의 가슴에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집에 돌아온 도윤은 채령이 잠든 틈을 타 아내의 방을 뒤졌습니다. 뭔가 있을 거야, 증거가. 옷장 깊숙이 숨겨진 작은 상자. 그 안에서 낡은 편지 뭉치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채령의 필체였습니다. 진주의 과거 보러 오는 선비들 중 도씨 성을 가진 자를 찾아보라. 편지는 채령이 혼인 전부터 도윤의 행적을 조사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무얼 하는지, 언제 과거를 보러 오는지. 이건 가장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분의 환생이 맞다면 나는 반드시 편지의 뒷부분이 찢겨져 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뭘 한단 말이냐? 도윤은 확신했습니다. 채령은 처음부터 자신에게 복수하기 위해 접근한 것이라고. 그래, 내가 그렇게 나온다면 서방님 미안해요. 도윤은 잠든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잠꼬대하는 아내의 얼굴. 허나 도윤의 눈에는 이미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찢긴 편지의 나머지가 채령의 품속에 있다는 것을 도윤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도윤은 이 방을 찾아갔습니다. 으슥한 주막 구석에서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셨소? 이방 물어보겠소. 만약 내 아내가 전생에서 나를 죽인 원수라면 어찌해야 하오? 당연하지 않소? 이번 생에 대갚아 주시오. 되갚으라. 전생에서 받은 한을 이번 생에 풀어야 원한이 끝나는 법이오. 안 그러면 내 생에도 또 만나게 되는 거요. 방법은 내가 알려드리리다. 이방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마을 외곽에 빈 창고가 하나 있어 거기로 마님을 유인하시오. 유인해서? 전생에서 당한 대로 해주시오. 불을 지르시오. 도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전생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불에 타 죽어가던 고통, 숨을 쉴 수 없었던 절망, 그리고 문을 잠그던 여인의 뒷모습. 알겠소. 잘 생각하셨소. 이건 복수가 아니오. 정당한 업보를 갚는 거요. 이방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흘 뒤 마님을 창고로 데려오시오. 나머지는 내가 도와드리리다. 이방이 사라지고 도윤은 홀로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때 도윤은 몰랐습니다. 점쟁이 노파가 했던 말, 곁에 있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경고가 아내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을 가리킨 것이란 걸. 복수를 결심한 뒤로 사흘. 도윤은 채령에게 더욱 냉담하게 굴었습니다.
허나 이상하게도 채령은 오히려 도윤에게 더 잘했습니다. 서방님, 새 도포를 지었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서방님이 좋아하시는 색으로 골랐어요. 마음에 드시면 좋겠는데. 채령이 도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도윤이 여전히 말이 없자 채령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방님, 요즘 제가 많이 불편하시죠? 그런 것 없소. 괜찮아요. 알아요. 서방님이 뭔가를 알게 되신 거죠. 뭘 알게 됐다는 거요? 다 괜찮아요. 서방님이 행복하시다면 저는 그것으로 좋게요. 채령이 방을 나갔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채령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뭐야? 저 태도는 마치 자기가 죽을 걸 알고 있다는 듯이. 도윤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허나 전생의 기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불길 속에서 죽어가던 자신, 문을 잠그던 여인, 아니야. 속아선 안 돼. 저건 다 연기야. 복수를 실행하기 이틀 전, 마을에 떠돌이 노승이 찾아왔습니다. 저 스님 복에 얼마나 도가 높은지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 같아. 시주 좀 드리고 복이나 빌어볼까. 노승은 마을을 한 바퀴 돌더니 도윤의 집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시주, 탁발 좀 할 수 있겠소? 스님, 지금 바쁘. 바쁘시겠지요. 큰일을 앞두고 계시니. 뭐라 하셨소? 시주,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법이요. 무슨 말씀을? 전생의 일을 다 알기 전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오. 도윤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스님이 어떻게 자신의 계획을 아는 걸까요? 스님은 전생의 일을 아시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요. 다만 노승이 도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두시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니. 무슨 뜻이오? 불은 한 곳에서만 타는 것이 아니요. 문 안에서도 타고 문 밖에서도 타는 법이지요. 노승이 손을 들어 소매를 걷었습니다. 노승의 왼쪽 손목에 채령과 똑같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때가 되면 알게 되실 거요. 그때까지 부디 섣부른 판단은 삼가시오. 노승이 떠나고 도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복수를 실행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채령이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문을 열어요. 서방님이 안에 계세요. 도윤은 벌떡 일어나 채령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채령은 눈물을 흘리며 잠꼬대를 계속했습니다. 제발 문을 열어줘요. 서방님을 살려야 해요. 문을 열어달라고? 왜 안 열려요? 안 돼. 서방님, 채령이 고통스럽게 몸부림쳤습니다. 뜨거워. 손이 뜨거워. 그래도 서방님을. 하. 여보, 무슨 꿈을 꾼 거요? 서방님. 채령이 도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몸이 나무십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꿈에서 서방님을 구하지 못했어요. 불이 너무 뜨거워서. 잠깐. 당신이 불을 지른 게 아니오? 아니에요. 저는 서방님을 구하려고. 채령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왼쪽 손목의 붉은 점, 화상 자국. 이건 전생에서 서방님을 구하려다 입은 상처예요. 뭐라고? 저는 전생에서 서방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구하려다 실패한 거예요.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전부 틀렸단 말입니까? 그럼 진짜 범인은 본처와 본처의 정부예요. 그들이 서방님을 창고에 가두고 불을 질렀어요. 채령이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서방님을 구하려고 문을 열려고 했어요. 근데 문이 안 열렸어요. 손이 너무 뜨거웠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서방님을 구하지 못하고 저도 죽었어요. 서방님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원수라고 믿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을 구하려다 죽은 사람이었다니. 다음 날 도윤은 이방을 만나러 갔습니다. 약속한 창고가 아니라 이방의 집 근처에서 기다렸지요. 이방이 누군가와 함께 나왔습니다. 도윤은 담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되고 있는 거요? 걱정 마시오. 그 순진한 선비 놈 내 말에 폭 빠졌다오. 정말 아내를 죽일까요? 그렇다니까. 내일 밤 빈 창고에서 아내를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다오. 그 선비 놈이 아내를 죽이면 살인죄로 처형이야. 그럼 그 집안 재산은? 우리 것이 되겠지. 바로 그거요. 도윤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방은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말이오. 뭐요? 그 선비 놈 전생에서 내가 죽인 놈이오. 전생이라니? 믿거나 말거나 전생에서 나는 저 선비의 본처와 정을 통했다오. 그리고 둘이서 저놈을 창고에 가두고 불을 질렀지. 허허, 진짜요? 그런데 그 첩년이 저놈을 구하려다 실패하고 결국 둘 다 죽었다오. 어리석은 것들. 도윤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방이 전생에서 자신을 죽인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그때 다 죽여놓고도 한이 안 풀렸는데 이번 생에서도 저놈이 그 첩년과 다시 만났다니. 이번엔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저놈들을 죽일 수 있겠구만. 도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방은 처음 만났을 때 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이자가 진짜 원수였어. 그날 밤 도윤은 채령을 빈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커나 손에 든 것은 횃불이 아니었습니다. 서방님, 여기가 어디예요? 도윤은 채령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고 안으로 스며들어 채령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채령, 서방님, 다 알고 있어요. 여기로 저를 데려온 이유 알아요. 저를 죽이셔도 됩니다.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생에서 서방님을 구하지 못한 죄, 이번 생에 갚겠습니다. 채령, 저는 전생에서 서방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첩이라는 신분이었지만 진심이었어요. 채령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서방님을 지키지 못했어요. 본처와 그 남자가 서방님을 죽이는 걸 막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생의 환생에서 서방님을 찾아온 거예요. 복수하러 온 게 아니에요. 채령이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 생에서만큼은 서방님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게 제가 바란 전부예요. 도윤은 채령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목에 화상 자국. 전생에서 자신을 구하려다 입은 상처. 채령, 나는 도윤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수라 생각했소. 당신이 전생에서 나를 죽였다고. 괜찮아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미안하오. 미안하오. 두 사람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어찌 나를 구하려다 죽은 사람을 원수라 할 수 있겠소? 서방님,
당신은 내 원수가 아니요.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요. 그때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승이 창고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노승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허허, 현명한 선택을 하셨구려. 스님, 스님은 대체 이제야 물어보시는구려. 노승이 소매를 걷어부른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전생에서 그 화재를 목격한 승려였소. 그날 밤 나는 탁발을 하다가 불이 난 것을 보았소.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오. 그대의 아내 될 사람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 그대를 구하려 하는 것을 보았소. 나도 도우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셌다오. 노승의 눈에 슬픔이 서렸습니다. 나도 그때 화상을 입었소. 그리고 결국 둘 다 구하지 못했다오. 그럼 스님도 그 죄책감으로 나도 환생한 것이오. 두 분의 인연을 이어주기 위해. 스님, 두 분은 원수가 아니오. 전생에서도 이번 생에서도 서로를 사랑한 사람들이오. 노승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전생의 원한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시작하시오. 그러겠습니다. 서방님, 다음 날 아침, 도유는 고을원님께 이방의 만행을 고발했습니다. 뭐라, 이방이 살인을 교사하고 재산을 탈취하려 했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직접 들은 대화를 증언하겠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자 이방의 악행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뇌물, 문서 위조, 살인 교사. 심지어 다른 양반가의 재산도 비슷한 수법으로 빼앗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포졸들이 이방을 잡으러 갔습니다. 허나 이방은 이미 도주한 뒤였습니다. 이방은 말을 타고 산길을 달렸습니다. 뒤에서 포졸들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젠장, 어떻게 들킨 거야? 이방이 미친 듯이 달리다가 절벽 앞에서 말이 멈추었습니다. 와, 갑작스러운 제동에 이방이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포졸들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방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저 아래가 뭐가 있었지? 예전에 화재로 불타버린 창고 터라 하더군. 이방이 떨어진 곳. 그곳은 전생에서 도윤이 불타 죽은 창고가 있던 자리였습니다. 전생의 업보가 이번 생에서 끝난 것입니다. 이방이 죽은 다음 날, 장모가 도윤을 찾아왔습니다. 사위 양반. 이제야 마음 놓이는구려. 장모님, 장모가 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찢긴 편지의 나머지 부분이었습니다. 이거. 채령이가 간직하고 있던 거요. 도윤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분의 환생이 맞다면 나는 반드시 이번 생에서만큼은 그분을 지키겠다. 채령, 그 아이가 평생 기다린 사람이 드디어 온 거요. 장모님께서 처음 저를 보시고 드디어 오셨구나라고 하신 게 채령이가 어릴 때부터 늘 말했다오. 그분을 찾아야 해요. 그분을 지켜야 해요. 라고. 장모가 도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디 우리 채령이를 잘 보살펴 주시오. 목숨을 다해 그리하겠습니다. 며칠 후, 도윤과 채령은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노승은 마을 밖 작은 암자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덕분에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허허, 내가 한 건 없다오. 두 분이 스스로 진실을 찾은 거지. 스님,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나는 다시 떠돌이 길을 떠나야 하오.
허나 두 분 덕분에 나도 마음의 짐을 덜었구려. 노승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시주, 그 부적은 아직 갖고 계시오? 네, 여기 있습니다. 이제 태우시오. 부적이 제가 되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과 채령의 마음에서 전생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생의 인연은 끊을 수도 이을 수도 있는 것이요. 두 분은 현명한 선택을 하셨소. 서방님, 이제 새로 시작하세. 몇 년 후, 도윤과 채령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건강한 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고, 도윤과 채령은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저 요즘 악몽을 안 꿔요. 나도 그렇소. 채령이 소매를 걷었습니다. 왼쪽 손목에 화상 자국이 어느새 희미하게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방님, 이거 전생의 상처도 이제 아문 거요?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 전부일까요? 도윤은 채령을 원수라 생각했습니다. 전생에서 자신을 죽인 자라고요. 허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채령은 원수가 아니라 전생에서 자신을 구하려다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정말 미워할 만한 사람일까요? 원한은 오해에서 시작되고 용서는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 그 사람이 어쩌면 당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지도 모르니까요. 이상 지금 당신 곁의 배우자가 전생에 당신을 죽인 원수라면 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